어서 오세요. 고객님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액 인출하고 싶습니다. 고객님, 정말 전액을 현금으로 찾으시려는 게 맞으세요? 네, 오늘 꼭 가져가야 해요. 고객님, 잠깐만 제 말씀을 잘 들어주세요. 지금 상황이 평범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큰 소리 내시면 안 됩니다. 은행 직원은 재빨리 쪽지를 써서 통장 사이에 넣었습니다. 제가 도와드릴 테니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긴장하지 마세요. 최대한 태연한 척 하셔야 해요. 저만 믿으시고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72년 동안 성실히 살아온 말순 할머니, 그날도 평소처럼 은행을 찾았을 뿐이었습니다. 평생 모은 전 재산, 남편과 함께 쌓아온 소중한 돈을 지키기 위해서였죠. 그러나 창구에 앉은 순간 모든 것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직원의 표정은 점점 굳어가고 할머니의 손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은밀히 건네진 한 장의 쪽지.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마세요.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지금 이 순간 말순 할머니에게 어떤 진실이 기다리고 있는지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제일 먼저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이 이야기를 어디서 듣고 계신지 지역 이름이나 장소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새벽 5시 알람 시계가 울리기도 전에 김말순의 눈이 떠졌습니다. 72년을 살아오며 몸에 밴 습관이었어요. 옆자리는 여전히 비어 있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3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그 자리만 보면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오늘도 또 하루가 시작되네요. 말순은 작은 한숨과 함께 몸을 일으켰습니다. 무릎이 시큰거렸지만 참았어요. 나이가 들수록 몸 여기저기가 아프다고 투덜거리기보다는 오늘도 무사히 눈을 뜰 수 있음에 감사하려 했어요. 슬리퍼를 신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남편이 직접 만들어준 작은 신발장, 함께 골라 산 소파, 결혼 40년을 함께한 식탁, 모든 게 추억이었어요. 혼자 사는 집이지만 외롭지 않은 이유였습니다. 베란다로 나가 화분들을 살펴봤어요. 빨간 제라늄이 아침 햇살을 받으며 싱그럽게 피어 있었습니다. 남편이 살아계실 때 함께 심은 꽃이었어요. 얘들아, 잘 잤니? 오늘도 예쁘게 피어줘서 고마워. 물뿌리개로 조심스럽게 물을 주며 속삭였습니다. 이웃들은 혼자 사는 할머니가 화분에 말을 거는 걸 보고 쓸쓸해한다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말순에겐 소중한 일상의 대화 상대였어요. 부엌에서 미역국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된장국보다 미역국을 더 좋아했던 남편 생각하며 늘 미역국을 끓였어요. 국물이 보글보글 끓는 소리, 밥솥에서 나는 김소리,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아침 뉴스. 이 모든 소리들이 어우러져 말순만의 평온한 아침 교향곡을 만들어냈어요. 오늘 서울 지역 날씨는 맑음, 아침 최저기온 21도, 낮 최고기온 28도입니다. 라디오 아나운서의 친숙한 목소리에 말순은 미소를 지었어요. 매일 아침 똑같은 시간에 들리는 이 목소리가 마치 오랜 친구 같았습니다. 상을 차리며 작게 혼잣말을 했어요. 여보, 오늘도 맛있게 해놨어요. 하늘에서 같이 드세요. 빈자리를 바라보며 젓가락을 놓았습니다. 습관이었어요. 남편이 떠난 후로도 늘 두 사람 분을 차려놓고 혼자 먹었습니다. 아침을 천천히 먹으며 오늘 할 일들을 생각해 봤어요. 시장에 가서 반찬거리를 사고 동네 은행에 들러 적금 이자를 확인해 보고 오후에는 경로당에서 친구들과 화투를 치기로 했었죠. 참 소소하지만 행복한 하루가 될 것 같네요.
설거지를 하며 흥얼거렸습니다. 평범하지만 규칙적인 일상이 말순에겐 큰 위안이었어요. 그때였습니다. 따르릉, 따르릉. 갑자기 전화벨이 요란하게 울렸어요. 평소 전화벨 소리와는 뭔가 달랐습니다. 더 크고, 더 급하고, 더 불길한 느낌이었어요. 말순은 젖은 손을 앞치마에 닦으며 거실로 향했습니다. 안경을 제대로 고쳐 쓰고 수화기를 들었어요. 여보세요? 김말순님이십니까? 전화기 너머로 차갑고 권위적인 남성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평소 받던 전화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였어요. 네, 맞습니다만. 여기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금융범죄수사과입니다. 검찰청이라는 말에 말순의 심장이 쿵 떨어졌어요. 평생 법과 관련된 일에 휘말린 적이 없던 말순에겐 검찰청이라는 단어 자체가 무서웠습니다. 고객님의 계좌가 현재 진행 중인 대형 금융사기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요? 말순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안경 너머로 눈이 커지며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범죄 조직이 고객님의 개인정보를 도용해서 불법 자금 세탁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계좌가 전액 동결되고 고객님도 공범으로 수사받을 수 있어요. 저는 그런 일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요. 혹시 잘못 걸린 전화 아닌가요? 김말순님, 주민등록번호 55년 2월 151이 맞으시죠? 주소는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맞습니까? 정확한 개인정보에 말순은 더욱 큰 충격을 받았어요. 수화기를 잡은 손에서 식은땀이 났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지금 상황이 매우 심각합니다. 범죄자들이 실시간으로 고객님 계좌에서 돈을 빼내고 있어요. 즉시 안전계좌로 이체하지 않으면 전 재산을 잃을 수 있습니다. 말순은 다리에 힘이 풀려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평생 모은 소중한 돈이 사라질 수도 있다는 생각에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말순의 손은 계속 떨렸어요. 가슴이 두근두근 뛰고 숨이 가빠왔습니다. 이런 일이 정말 일어날 수 있는 건가 싶으면서도 검찰청에서 직접 전화했다는 사실에 의심할 여지가 없어 보였어요. 그때 또다시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이모님, 도연이에요. 조카사위 도연의 친숙한 목소리에 말순은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도연아, 이모가 지금 정말 큰일 났어. 검찰청에서 전화가 와서 내 계좌가 범죄에 연루됐다고 하는데. 아, 이모님, 요즘 그런 금융사기가 정말 심각하대요. 뉴스에서도 계속 나오고 있고요. 정말 조심하셔야 해요. 도연의 목소리도 걱정으로 가득했습니다. 제가 지금 당장 가서 도와드릴게요. 이모님 혼자서는 너무 위험해요. 이런 일은 경험이 있어야 제대로 처리할 수 있거든요. 말순은 가슴을 쓸어내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맙다, 도연아. 이모가 이런 일에는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 도연과의 전화를 끊고 나서도 말순의 가슴은 계속 두근거렸어요. 검찰청에서 걸려온 전화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범죄에 연루됐다니, 계좌가 동결될 수도 있다니,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자신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옷장으로 향하며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뭘 입어야 할지도 모르겠더라고요. 평소 같으면 집 근처 은행에 갈 때는 편한 옷을 입었는데 오늘은 왠지 단정한 옷을 입어야 할 것 같았어요. 검찰청 일이라고 하니까 말이에요. 남색 블라우스를 꺼내 입으며 거울을 봤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평소보다 더 늙어 보였습니다. 립스틱을 발라보려다가 손이 너무 떨려서 포기했어요. 가방을 챙기는데 또다시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김말수님, 지금 뭐하고 계세요? 아까 그 검찰청 직원이라는 사람의 목소리였어요. 옷 갈아입고 있어요. 빨리 하세요. 상황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범죄자들이 고객님 계좌에서 돈을 빼내고 있어요. 얼마나 빼내가고 있는 건가요? 정확한 금액은 은행에서 확인해야 알 수 있어요. 하지만 매분마다 손실이 커지고 있습니다. 말순의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평생 모은 2,800만 원. 남편과 함께 한 푼 두 푼 아껴서 모은 소중한 돈이었어요. 남편이 아픈 동안 병원비로 많이 썼지만 그래도 남은 돈이 말순에겐 전부였습니다. 통장과 도장, 신분증 다 챙기셨죠? 네, 챙기고 있어요. 손이 떨려서 가방에 넣기도 힘들었어요. 평소 같으면 차분하게 하나씩 확인하며 챙겼을 텐데 오늘은 정신이 없었습니다. 나가실 때 다른 사람에게 절대 말하지 마세요. 이건 기밀 수사예요. 범죄 조직에 정보가 새나가면 오히려 더 위험해질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는데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평소 같으면 이웃들에게 인사라도 건넸을 텐데 오늘은 고개를 숙이고 급하게 걸었습니다. 지금 어디세요? 전화기 너머로 목소리가 들렸어요. 집에서 나와서 버스 정류장으로 가고 있어요. 버스는 너무 느려요. 택시 타세요. 1분 1초가 급합니다. 말수는 평생 아껴 쓰던 습관 때문에 택시를 거의 타지 않았어요. 버스비와 택시비가 몇 배나 차이 나는데 굳이 돈을 낭비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오늘은 어쩔 수 없었어요. 손을 들어 택시를 잡았습니다. 택시가 서자 뒷자리에 올라탔어요. 어디로 가세요? 상계동 농협은행이요. 기사님이 백미러로 말순을 쳐다봤어요. 할머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많이 안 좋아 보이는데요. 괜찮아요. 급한 일이 있어서 그래요. 택시가 출발하자마자 또 전화가 왔어요. 은행에 도착하면 바로 창구로 가세요. 대기 시간을 최대한 줄여야 해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은행 직원한테 이유를 자세히 말하지 마세요. 개인적인 용도라고만 하세요. 수사기밀이라 함부로 누설하면 안 되거든요. 말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검찰청에서 하는 말이니까 틀림없이 맞는 말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택시 밖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런 일이 정말 일어날 수 있는 건가 싶기도 했지만 개인정보까지 정확히 알고 있는 걸 보면 진짜인 것 같았어요. 할머님, 도착했습니다. 얼마예요? 10,000원입니다. 돈을 내고 택시에서 내렸어요. 은행 앞에 서니 가슴이 더욱 빠르게 뛰었습니다. 지금 은행 앞에 왔어요. 좋아요. 들어가세요. 저희가 계속 지켜보고 있을 테니까 안심하세요. 정말 누군가 지켜보고 있는 건가 싶어서 주변을 둘러봤어요. 은행 맞은편에 서 있는 정장 입은 남자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혹시 저 사람들이 검찰청 사람들일까요? 은행 문을 열고 들어서자 에어컨 바람이 차갑게 느껴졌어요. 로비에는 생각보다 사람이 많았어요. 대기 번호표를 뽑으러 가는데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어서 대기표 뽑으세요. 전화기 너머로 재촉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17번. 현재 진행 중인 번호는 10번이었어요. 7명이나 기다려야 한다니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았어요. 의자에 앉아 기다리면서 주변을 살펴봤습니다. 구석자리에 앉아 있는 중년 남성 2명이 자꾸 말순 쪽을 쳐다보는 것 같았어요. 검찰청에서 보낸 사람들일까요? 아니면 범죄자들일까요? 지금 몇 번까지 진행됐어요? 12번이요. 금방이네요. 긴장하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행동하세요. 주변에 수상한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말순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어요.
정말 수상한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았거든요. 13번 고객님. 번호가 불릴 때마다 말순의 심장은 더 빠르게 뛰었어요. 가방을 꽉 움켜쥐고 있으니 손에 땀이 났습니다. 구석에 있던 남자 중 한 명이 일어나더니 말순 근처로 다가왔어요. 우연히 지나가는 건지 아니면 일부러 가까이 오는 건지 알 수가 없었어요. 15번 고객님. 이제 2번만 더 기다리면 말순 차례였어요. 핸드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곧 차례시죠? 마음에 준비하세요. 현금으로 전액 인출한다고 말하시면 됩니다. 2,800만 원을 다 인출하는 거죠? 네, 전액입니다. 그래야 안전해요. 16번 고객님. 말순의 차례가 코앞으로 다가왔어요. 17번 김말순 고객님. 드디어 말순의 번호가 불렸습니다. 일어서는 순간 온몸에 힘이 빠지는 것 같았어요. 다리가 후들거려서 제대로 걸을 수 있을지 의심스러웠습니다. 가방 끈을 꽉 움켜쥐고 창구로 향했어요. 창구까지 가는 짧은 거리가 마치 긴 터널을 지나는 것 같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자신에게 쏠린 것만 같았어요. 구석에 앉아있던 정장 입은 남자들도 여전히 말순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창구에 도착하니 30살 남짓해 보이는 젊은 여직원이 앉아 있었어요. 김소영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있었습니다. 단정하게 올린 머리와 깔끔한 유니폼 차림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어떤 업무를 도와드릴까요? 친절한 미소를 지으며 말순을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말순은 너무 긴장해서 제대로 대답하기 힘들었어요. 현금으로 전액 인출하고 싶어요. 목소리가 떨려서 거의 속삭이는 수준이었어요. 통장과 도장을 꺼내 창구 위에 올려놓는데 손이 너무 떨려서 통장이 바닥에 떨어질 뻔했습니다. 김소영 직원이 통장을 받아들더니 컴퓨터 화면에 계좌번호를 입력하기 시작했어요. 키보드 소리가 딱딱딱 규칙적으로 울렸습니다. 말순에겐 그 소리마저 크게 들렸어요. 신분증도 함께 주세요. 네. 말순이 주민등록증을 건네주는 동안 직원은 모니터를 집중해서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직원의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화면을 보던 김소영의 얼굴이 조금씩 굳어지기 시작했어요. 눈썹을 살짝 찌푸리며 뭔가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고객님, 계좌 잔액이 2,810만 원인데 정말 전액을 현금으로 인출하시는 거죠? 네, 맞아요. 이렇게 큰 금액을 현금으로 인출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질문을 받은 말순은 잠깐 머뭇거렸어요. 검찰청에서 이유를 자세히 말하지 말라고 했던 게 기억났거든요. 그냥 개인적인 용도예요. 김소영은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뭔가 석연치 않다는 표정이었어요. 5년 동안 은행에서 일하면서 이런 상황을 몇 번 봤거든요. 특히 어르신들이 갑자기 큰 금액을 현금으로 인출하려 할 때는 10중 8구 보이스피싱이었습니다. 고객님, 평소에도 이렇게 큰 금액을 현금으로 인출하신 적이 있나요? 아니요. 처음이에요. 김소영의 의심이 더욱 커졌어요. 말순의 손이 떨리는 것도 눈에 띄었고 얼굴이 하얗게 질린 것도 보였습니다. 분명히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았어요. 혹시 누군가가 전화로 돈을 인출하라고 하지 않으셨나요? 아니에요. 정말 제가 필요해서. 말순이 대답하는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거짓말을 하는 게 너무 힘들었거든요. 김소영은 주변을 슬쩍 둘러봤어요. 로비 구석에 앉아 있는 정장 입은 남자 2명이 계속 이쪽을 주시하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평범한 은행 고객 같지 않았어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김소영이 자리에서 일어나 옆에 있던 과장님께 다가갔어요. 귓속말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과장님,
저기 할머님이 전액을 현금으로 인출하려고 하는데 보이스피싱 같아요. 확실해? 네, 손도 떨리고 말도 제대로 못하세요. 그리고 저기 구석에 수상한 남자들도 계속 지켜보고 있어요. 과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작게 지시했어요. 경찰에 바로 신고해. 그리고 최대한 시간을 끌어봐. 김소영이 창구로 돌아오니 말순이 초조해하며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때 말순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지금 뭐하고 계세요?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거예요? 검찰청을 사칭한 목소리가 더욱 다급해졌어요. 지금 창구에서 처리하고 있어요. 빨리 하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돈이 사라지고 있다고요. 전화를 끊고 나니 말순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어요. 김소영은 서랍에서 종이를 꺼내더니 급하게 뭔가를 적기 시작했어요. 손이 떨려서 글씨가 삐뚤빼뚤해졌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고객님, 서류 확인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일부러 시간을 끌면서 종이에 글을 적었습니다. 뒤돌아보지 마세요. 지금 보이스피싱 사기입니다. 경찰 신고했어요. 모른 척 하세요. 김소영이 통장을 건네면서 그 사이에 작은 종이를 끼워 넣었어요. 말순이 통장을 받아들고 종이를 펼쳐보는 순간 눈이 커졌어요. 글씨를 읽는 동안 온몸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기라고? 그럼 아까 검찰청에서 걸어온 전화가 거짓말이라는 건가요? 말순의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자신이 사기를 당할 뻔했다니. 2,800만 원이라는 전 재산을 잃을 뻔했다니. 하지만 직원의 당부대로 뒤돌아보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모른 척해야 한다고 했으니까요. 김소영이 다시 종이를 건넸어요. 경찰이 곧 도착해요. 조금만 더 버티세요. 절대 돈 주지 마세요. 안전하게 도와드릴게요. 말순은 종이를 읽으며 눈물이 날 뻔했어요. 이 젊은 직원이 자신을 구해주려고 하는 것 같았거든요. 핸드폰이 또 울렸습니다.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거예요? 지금 당장 돈을 인출하세요. 목소리가 점점 더 화가 나 있었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말순의 목소리도 떨렸지만 이제는 두려움보다는 분노가 더 컸어요. 어떻게 이런 식으로 사람을 속일 수 있을까? 남편이 살아계실 때 늘 하던 말이 생각났어요. 말순아, 세상에는 나쁜 사람들이 있어. 특히 돈 문제는 조심해야 해. 그때는 남편이 너무 의심이 많다고 생각했는데 이제야 그 말의 의미를 알 것 같았어요. 김소영이 세 번째 쪽지를 건네려는 순간 말순의 등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이모님, 여기 계셨네요. 말순이 뒤돌아보니 조카 사위 도연이 서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오고 있었어요. 정장 차림에 깔끔하게 빗어넘긴 머리, 언제나 예의 바른 모습이었습니다. 도연아, 어떻게 여기를? 전화 끊고 나서 걱정돼서 바로 왔어요. 이모님 혼자서는 이런 일 처리하기 어려우시잖아요. 도연의 목소리는 여전히 따뜻하고 친근했어요. 하지만 말수는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분명히 전화에서는 어느 은행에 가는지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곳을 정확히 찾아왔을까요? 김소영 직원도 갑자기 나타난 도연을 의아하게 바라봤어요. 이모님과 어떤 관계세요? 조카 사위입니다. 이모님이 연세가 있으셔서 제가 도와드리려고 왔어요. 도연이 정중하게 대답했지만 김소영의 표정은 더욱 경계심으로 가득해졌어요.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가족이나 지인을 사칭하는 경우를 여러 번 봤거든요. 고객님께서 혼자 오셨는데 갑자기 가족분이 나타나시네요. 김소영이 의미심장하게 말했어요. 도연은 웃으며 자연스럽게 대답했어요. 이모님이 전화로 은행 일이 있다고 하셔서
걱정돼서 온 거예요. 요즘 어르신들을 노린 사기가 많다고 하니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말순의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도연이 사기에 대해 먼저 언급한 게 너무 자연스러웠어요. 도연아, 너 혹시 내가 어느 은행에 온다고 했나? 네. 아, 그냥. 이모님이 자주 다니시는 은행이 여기잖아요. 도연의 대답에 잠깐 머뭇거림이 있었어요. 평소 같으면 눈치채지 못했겠지만 이미 사기라는 걸 알고 있던 말순에겐 그 작은 변화도 크게 느껴졌습니다. 말순은 조심스럽게 주변을 둘러봤어요. 구석에 앉아있던 정장 입은 남자들이 도연을 보더니 서로 눈짓을 주고받는 게 보였습니다. 그중 한 명이 핸드폰을 꺼내 뭔가 메시지를 보내는 것 같았어요. 도연도 그 순간 자신의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설마 도연이가? 말순의 머릿속에 끔찍한 생각이 스쳤어요. 하지만 차마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도연은 결혼한 지 10년이 넘는 조카 사위였어요. 명절 때마다 찾아와서 안부를 묻고 용돈도 챙겨드리던 고마운 사람이었거든요. 이모님, 업무가 오래 걸리나 봐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도연이 창구 쪽으로 한 걸음 다가섰어요. 김소영은 즉시 손을 들어 저지했습니다. 죄송하지만 개인정보 보호 규정상 본인이 아닌 분은 업무에 관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가족인데요. 이모님이 연세가 있으셔서. 규정은 규정입니다. 김소영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어요. 동시에 말순에게 눈짓으로 신호를 보냈습니다. 말순의 핸드폰이 또 울렸어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빨리 돈을 인출하세요. 검찰청을 사칭한 목소리가 더욱 다급해졌어요. 하지만 이제 말순은 그 목소리가 거짓말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요. 전화를 끊자마자 도연이 다가왔어요. 이모님, 전화 누가 한 거예요? 아까 검찰청에서. 검찰청이요? 도연의 눈이 순간 번뜩였어요. 하지만 금세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모님, 그거 사기예요. 요즘 검찰청이나 경찰청을 사칭해서 돈을 빼가는 사기가 정말 많아요. 도연의 말은 맞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너무 빨리, 너무 자신있게 사기라고 단정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내 개인정보를 정확히 알고 있었는데, 이모님, 개인정보는 여러 경로로 유출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절대로 돈을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도연이 말하는 동안 말순은 그의 표정을 자세히 관찰했어요. 뭔가 어색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평소보다 말이 너무 많았고 설명도 너무 자세했어요. 김소영이 다시 쪽지를 건넸어요. 저 남자도 일당일 수 있어요. 조심하세요. 쪽지를 읽은 말순은 충격을 받았어요. 도연이 사기꾼과 한패라고? 그럴 리 없어요. 하지만 말순은 도연을 다시 바라봤어요. 그의 눈빛이 평소와 달라 보였습니다. 따뜻하고 친근했던 눈빛이 아니라 어딘지 차갑고 계산적인 느낌이었어요. 도연아, 너 요즘 어떻게 지내니? 네, 별일 없이 잘 지내고 있어요. 회사는 괜찮고? 도연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회사요? 네, 괜찮아요.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어요. 말순은 예전에 도연의 아내에게서 들은 이야기가 생각났습니다. 도연이 사업을 시작했다가 실패해서 빚을 많이 졌다는 얘기였어요. 혹시 돈 때문에 힘든 일은 없니? 도연의 표정이 잠깐 일그러졌어요. 이모님, 왜 갑자기 그런 말씀을? 그냥 궁금해서. 말순은 이제 확신이 섰어요. 도연의 태도, 표정, 말투 모든 게 평소와 달랐습니다. 그리고 구석에 앉아있는 남자들과 주고받는 시선도 우연이 아니었어요. 남편이 생전에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말순아, 사람은 돈 앞에서 달라질 수 있어.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조심해야 해. 그때는 남편의 말이 너무 차갑다고 생각했는데 이제야 그 말의 무게를 알 것 같았습니다. 도연이 한 발짝 더 가까이 다가왔어요. 평소 같으면 반가웠을 거리감이 이제는 위협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이모님, 제가 정말 도와드릴게요. 이런 복잡한 일은 경험이 있는 사람이 처리해야 해요. 도연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지만 말순에게는 전혀 다르게 들렸어요. 마치 가면을 쓴 사람의 목소리 같았습니다. 고마워, 도연아. 하지만 괜찮아. 직원분이 도와주시고 있어. 말순은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답하려고 애썼어요. 하지만 목소리가 떨리는 걸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김소영은 상황을 지켜보며 조심스럽게 개입했어요. 고객님, 업무 처리가 거의 끝나가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네, 알겠어요. 그때 도연의 핸드폰에 메시지가 왔어요. 화면을 확인한 도연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뭔가 다급한 내용인 것 같았어요. 이모님, 정말 시간이 없어요. 지금 당장 처리하셔야 해요. 도연의 어조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평소에 정중하고 부드러운 말투에서 점점 재촉하는 느낌이 강해졌습니다. 왜 그렇게 급하니? 이모님도 아시잖아요. 검찰청에서 연락 온 일이잖아요. 늦으면 정말 큰일 날 수 있어요. 말수는 깜짝 놀랐어요. 도연이 검찰청 이야기를 어떻게 알고 있는 거죠? 전화로는 그런 자세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데. 도연아, 내가 언제 검찰청 얘기를 했지? 아까 전화할 때 하셨잖아요. 도연이 잠깐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어요. 하지만 금세 자연스럽게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이모님, 지금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빨리 돈을 인출해야 해요. 도연의 손이 말순의 팔을 향해 뻗어왔어요. 평소 같으면 자연스러운 스킨십이었겠지만 지금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말순은 본능적으로 몸을 뒤로 빼었어요. 괜찮아, 도연아. 내가 혼자 할 수 있어. 이모님, 왜 그러세요? 제가 도와드리는 건데. 도연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이기 시작했어요. 가면이 조금씩 벗겨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구석에 앉아있던 남자들이 불안해하며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어요. 한 명은 시계를 보며 무언가 걱정하는 표정이었고 다른 한 명은 출입구 쪽을 계속 살피고 있었습니다. 말순의 핸드폰이 또 울렸어요. 김말순님,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돈이 계속 빠져나가고 있다고요. 검찰청을 사칭한 목소리가 거의 소리를 지르다시피 했어요. 조금만 더요. 조금만이 아니에요. 지금 당장 인출하세요. 전화를 끊자 도연이 재빨리 다가왔어요. 이모님, 정말 시간이 없어요. 저한테 통장 주세요. 제가 대신 처리해 드릴게요. 도연의 손이 말순의 가방을 향해 뻗어왔어요. 그 순간 말순은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말순아, 절대 통장을 남에게 맡기면 안 돼.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말이야. 남편이 살아계실 때 늘 하던 말이었어요. 그때는 너무 의심 많다고 생각했는데 이제야 그 말의 소중함을 깨달았습니다. 안 돼, 도연아. 통장은 내가 직접 처리할게. 말순이 가방을 꽉 움켜쥐자 도연의 표정이 확연히 달라졌어요. 이모님, 왜 이러세요? 저를 믿지 못하세요? 믿지 못하는 게 아니라. 그럼 왜 통장을 안 주시는 거예요? 도연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주변 사람들이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김소영이 상황을 보다가 일어났어요. 고객님, 업무실로 자리를 옮겨서 처리할까요? 여기는 너무 사람이 많아서. 네, 좋아요. 말순이 대답하자 도연이 재빨리 끼어들었어요. 저도 같이 가겠어요. 죄송하지만
개인정보 보호상 고객님만 들어가실 수 있어요. 김소영의 단호한 거절에 도연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하지만 가족인데요. 규정은 규정입니다. 그때 구석에 있던 남자 중 한 명이 일어나더니 도연에게 다가왔어요. 뭔가 급하게 귓속말을 했습니다. 도연의 표정이 더욱 급해졌어요. 이모님, 정말 지금 당장 해야 해요. 더 늦으면 안 돼요. 도연이 말순의 손목을 잡았어요. 평소보다 훨씬 강한 힘이었습니다. 아파요, 도연아. 이모님, 제발 좀 협조해 주세요. 도연의 목소리에서 더 이상 예의를 찾을 수 없었어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말수는 그제야 확신했어요. 도연이 정말로 사기꾼들과 한패라는 것을, 자신을 속이려고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눈앞이 아득해졌어요.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다는 게 이런 기분인가 싶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도연아, 너 정말. 말순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실망감과 분노, 그리고 깊은 슬픔이 뒤섞인 목소리였습니다. 뭔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도연이 변명하려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말수는 모든 걸 깨달아 버렸거든요. 김소영이 재빨리 상황에 개입했어요. 고객님, 업무실로 가시죠. 지금 당장요. 김소영이 말순의 다른 쪽 팔을 부드럽게 잡아 일으키려 했어요. 도연은 더욱 다급해졌어요. 잠깐만요. 제가 정말 도와드리려는 건데 왜 이러세요? 그때 은행 입구 쪽에서 움직임이 있었어요. 제복을 입은 경찰관 2명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구석에 있던 남자들이 그걸 보더니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어요. 한 명은 뒷문 쪽으로 몸을 돌렸고 다른 한 명은 핸드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급하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도연도 경찰을 보자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더 이상 평정심을 유지할 수 없는 것 같았습니다. 도연이 말순 옆에 서서 걱정스럽게 상황을 지켜봤어요. 이모님, 얼굴이 왜 이렇게 하얘요? 무슨 일이에요? 평소 도연의 따뜻한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말순은 이미 사기라는 걸 알고 있던 터라 모든 게 의심스럽게 느껴졌습니다. 괜찮아, 도연아. 말순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김소영이 건네준 쪽지 때문에 혼란스러웠거든요. 도연도 일당일 수 있다는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이모님, 정말 괜찮으세요? 손이 이렇게 떨리는데. 도연이 말순의 손을 잡으려고 했어요. 순간 말순이 깜짝 놀라며 손을 뒤로 빼었습니다. 이모님, 왜 그러세요? 도연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평소 같으면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을 스킨십인데 오늘은 말순의 반응이 이상했거든요. 김소영이 지켜보며 속으로 생각했어요. 정말 가족 같긴 한데 아니면 정말 친한 사이를 사칭하는 건가?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가족을 사칭하는 경우를 많이 봤던 터라 확신하기 어려웠어요. 도연아, 너 어떻게 내가 이 은행에 있는 줄 알았어? 말순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그게 이모님이 은행 볼 일 있다고 하셔서 평소 다니시는 곳이 여기잖아요. 혹시나 해서 왔는데 정말 여기 계시네요. 도연의 대답은 자연스러웠어요. 실제로 말순이 10년 넘게 다닌 은행이었거든요. 그래도 확실하지 않았을 텐데 걱정돼서요. 전화할 때 목소리가 이상하셨거든요. 뭔가 큰일 난 것 같아서. 도연의 표정에서 진짜 걱정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말수는 여전히 의심을 거둘 수 없었습니다. 그때 구석에 앉아있던 정장 입은 남자 둘이 뭔가 수상한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한 명은 계속 시계를 보며 초조해했고 다른 한 명은 핸드폰으로 누군가와 메시지를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말순의 핸드폰이 또 울렸어요. 김말순님, 왜 이렇게 시간을 끌고 있는 거예요? 검찰청을 사칭한 목소리가
점점 더 다급해졌어요. 지금 처리하고 있어요. 전화를 받는 말순을 보며 도연이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이모님, 누구 전화예요? 목소리가 왜 이렇게 떨려요? 아, 그게. 말순이 대답을 망설이자 도연이 더욱 걱정스러워 했어요. 혹시 무슨 문제 있으세요? 뭔가 이상해 보이는데. 김소영이 지켜보다가 개입했어요. 고객님, 업무 처리 거의 다 끝나가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네. 도연이 말순을 자세히 보더니 뭔가 눈치챈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이모님, 혹시 누가 전화로 돈 이야기한 거 아니에요? 요즘 그런 사기 정말 많다는데. 도연의 말에 말순이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사기요? 네, 검찰청이나 경찰청, 은행을 사칭해서 돈을 달라고 하는 거요. 뉴스에서 계속 나오잖아요. 도연의 설명이 너무 정확해서 말순은 더욱 혼란스러웠어요. 정말로 걱정해서 하는 말인지 아니면 자신이 사기꾼이라서 잘 아는 건지 구분이 안 됐습니다. 이모님, 설마 그런 전화 받으신 거예요? 도연의 목소리에는 진짜 걱정이 담겨 있었어요. 구석에 있던 남자들이 점점 더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한 명은 출입구 쪽을 계속 확인하고 있었고 다른 한 명은 도연과 말순의 대화를 유심히 듣고 있었습니다. 도연아, 너 정말 나를 걱정해서 온 거지? 말순의 목소리에 의심과 불안이 섞여 있었어요. 네, 당연하죠. 이모님, 왜 갑자기 그런 말씀을? 도연이 당황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진짜 놀란 것 같았습니다. 김소영이 다시 쪽지를 건넸어요. 저 남자들이 계속 움직이고 있어요. 조심하세요. 쪽지를 읽은 말순은 구석을 힐끗 쳐다봤어요. 정말로 두 남자가 뭔가 계획을 세우는 것 같았습니다. 도연도 말순의 시선을 따라 구석을 봤어요. 이모님, 저 사람들 아세요? 아니요. 뭔가 이상한데요? 계속 이쪽을 보고 있어요. 도연도 수상하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만약 도연이 사기꾼이라면 저런 반응을 보일까요? 말순은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어요. 도연이 정말 자신을 걱정해서 온 건지 아니면 사기의 일부인 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모님, 뭔가 이상해요. 저희 다른 곳으로 가서 얘기할까요? 도연이 제안했지만 말순은 여전히 의심스러웠어요. 여기서 처리할게. 하지만 이모님, 저 사람들이 계속 지켜보고 있는데 정말로 구석의 남자들이 점점 더 초조해하며 뭔가 결정을 내리려는 것 같았어요. 그때 은행 입구에서 움직임이 있었어요. 제복을 입은 경찰관 2명이 조용히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이번엔 김소영의 신고를 받고 온 것 같았어요. 구석에 앉아있던 정장 입은 남자들이 경찰을 보자마자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한 명은 재빨리 일어나 뒷문 쪽으로 몸을 돌렸고 다른 한 명은 급하게 핸드폰으로 누군가에게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이모님, 경찰이 왔네요. 뭔가 큰일인가 봐요. 도연이 경찰을 보며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만약 도연이 사기꾼이라면 이런 자연스러운 반응을 보일까 싶었습니다. 경찰관 중 한 명이 김소영에게 다가갔어요. 신고받고 왔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이라고 하던데요? 네, 저기 계신 할머님이 피해자신 것 같아요. 김소영이 말순을 가리키며 작은 목소리로 설명했어요. 구석에 있던 남자 중 한 명이 뒷문으로 도망치려고 했지만 이미 다른 경찰관이 뒷문을 지키고 있었어요. 완전히 포위당한 상황이었습니다. 도망가지 마. 경찰관의 큰 목소리에 은행 안이 순식간에 소란스러워졌어요. 도연이 깜짝 놀라며 말순을 보호하듯 앞으로 나섰어요. 이모님, 위험해요. 뒤로 가세요. 도연의 행동을 보며 말순은 생각했어요.
정말 사기꾼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자신을 보호하려고 할까? 오히려 도망가려고 하지 않을까? 경찰이 도망치려던 남자를 붙잡았어요. 꼼짝 마. 보이스피싱 조직원이지? 아니에요. 저는 그냥 은행 업무 보러 온 거예요. 남자가 발버둥치며 부인했지만 경찰은 이미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어요. 또 다른 경찰관이 핸드폰으로 메시지를 보내던 남자에게 다가갔어요. 핸드폰 보여주세요. 왜요? 저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수상한 메시지들이 있을 텐데요.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자가 핸드폰을 숨기려고 했지만 경찰이 재빨리 압수했어요. 말수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깨달았어요. 정말로 사기를 당할 뻔했구나. 그리고 도연은 정말 자신을 걱정해서 온 거였구나. 도연아, 미안해. 말순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네, 뭐가 미안하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의심했어. 도연이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의심했다고요? 뭐요? 너도 혹시 저 사람들과 한패가 아닐까 생각했어. 도연의 눈이 커졌어요. 완전히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이모님, 저를 사기꾼이라고 생각하셨다고요? 미안해. 너무 무서워서 누구를 믿어야 할지 모르겠더라. 말순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가장 믿어야 할 가족을 의심했다는 죄책감 때문이었습니다. 경찰이 말순에게 다가왔어요. 할머님, 괜찮으세요? 사기 전화 받으셨다면서요? 네. 아침에 검찰청에서 전화가 와서 말순이 떨리는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도연이 옆에서 듣다가 화가 났어요. 이런 나쁜 놈들, 어떻게 이런 식으로 어르신들을 속일 수가 있어요. 도연의 분노가 진짜였어요. 사랑하는 이모를 속이려던 사기꾼들에 대한 진심 어린 분노였습니다. 김소영이 다가와서 말했어요. 할머님, 정말 다행이에요. 조금만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말순이 김소영의 손을 잡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경찰이 체포된 남자들을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이들은 조직의 현장 담당자들입니다. 피해자가 돈을 인출하면 바로 가로채려고 대기하고 있었던 거죠. 정말 무서워요. 말순이 몸을 떨었어요. 정말로 위험한 순간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연이 말순의 어깨를 다독여줬어요. 이제 괜찮아요, 이모님. 다 끝났어요. 도연아, 정말 미안해. 너를 의심해서. 괜찮아요. 이해해요. 이런 상황에서는 누구든 혼란스러울 거예요. 도연의 따뜻한 말에 말순은 더욱 미안해졌어요. 경찰이 말순에게 설명해줬어요. 할머님, 이런 사기는 정말 교묘해요. 개인정보를 미리 수집해서 마치 정말 검찰청이나 경찰청에서 전화하는 것처럼 속여요. 그래서 내 정보를 그렇게 자세히 알고 있었구나. 네, 그리고 시간적 압박을 가해서 판단력을 흐리게 만드는 거죠. 말수는 이제야 모든 상황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김소영이 웃으며 말했어요. 할머님, 조카 사위분이 정말 좋은 분이세요. 할머님 걱정해서 바로 달려오시고. 네, 정말 고마운 사람이에요. 말순이 도연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의심해서 정말 미안했지만 다행히 도연은 이해해 주었습니다. 남편이 살아계실 때 늘 말했던 것처럼 세상에는 나쁜 사람들도 있지만 좋은 사람들도 많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경찰이 체포한 두 남자를 조사하자 놀라운 사실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들 핸드폰을 보니까 조직적으로 운영되는 사기단이네요. 피해자 명단이 수십 명이나 돼요. 경찰관이 핸드폰 화면을 보며 혀를 찼어요. 할머님, 정말 운이 좋으셨어요. 이 사람들이 오늘만 5명한테서 돈을 뺏어갔거든요.
말수는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자신도 그 5명 중 하나가 될 뻔했구나.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어요? 말순의 목소리가 분노로 떨렸어요. 평생 착하게 살아온 사람들의 돈을 이런 식으로 빼앗다니. 체포된 남자 중 한 명이 경찰의 신문에 답하기 시작했어요. 저희는 그냥 현장에서 돈만 받는 역할이었어요. 전화는 다른 사람들이 해요. 그 다른 사람들이 누구죠? 잘 모르겠어요. 저희는 지시만 받고, 하지만 또 다른 남자가 더 많은 것을 털어놨어요. 사무실이 있어요. 거기서 명단 관리하고 전화하고, 우리는 정말 막내들이에요. 경찰이 더 자세한 정보를 캐내기 시작했어요. 말수는 그 과정을 지켜보며 소름이 끼쳤어요. 할머님, 혹시 전화할 때 상대방이 어떤 정보들을 알고 있었나요? 제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다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개인정보 유출이 심각한 수준이네요. 김소영이 옆에서 설명해 줬어요. 요즘 이런 사기가 정말 교묘해져서 미리 개인정보를 수집한 다음에 마치 정말 공식 기관에서 전화하는 것처럼 속여요. 도연이 붕괴하며 말했어요. 이런 나쁜 놈들, 어르신들의 평생 모은 돈을 이렇게 빼앗다니. 경찰이 말순에게 자세한 경위를 물어봤어요. 처음 전화 받으셨을 때부터 차근차근 말씀해 주세요. 말순이 아침에 있었던 일들을 하나씩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검찰청을 사칭한 전화, 계좌가 범죄에 연루됐다는 거짓말, 안전계좌로 돈을 옮기라는 지시까지. 정말 무섭네요. 저도 당할 뻔했어요. 김소영이 말순의 손을 잡으며 위로했어요. 경찰이 체포된 사기꾼들에게 다가가서 더 추궁했어요. 오늘 몇 명이나 속였어? 5명이요. 총 얼마나 가져갔는데? 한 1억 2천만 원 정도. 그 말을 듣고 은행 안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경악했어요. 하루에 그렇게 많은 돈을? 네. 어르신들이 평생 모은 돈이에요. 정말 죄송해요. 사기꾼 중 한 명이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지만 이미 늦은 일이었어요. 말수는 그 얘기를 들으며 가슴이 아팠어요. 자신과 같은 상황에 놓인 다른 어르신들이 실제로 돈을 잃었다는 게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분들 돈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조직을 완전히 검거하면 일부는 돌려받을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전부는 어려울 수도 있어요. 경찰의 대답에 말순의 마음이 더욱 무거워졌어요. 도연이 말순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이모님, 정말 다행이에요. 은행 직원분이 알아차리지 않았다면. 맞아요. 정말 고마워요. 말순이 김소영을 바라보며 진심으로 감사를 표했어요. 김소영도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제가 해야 할 일을 한 거예요. 이런 사기가 너무 많아서 저희도 항상 주의 깊게 보고 있거든요. 경찰이 수사 과정에 대해 설명해 줬어요. 이 사건으로 더 큰 조직을 추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핸드폰에 여러 단서들이 있거든요. 다른 피해자들도 찾을 수 있을까요? 네, 최선을 다해서 수사하겠습니다. 체포된 사기꾼들이 경찰차로 끌려가는 모습을 보며 말수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분노도 있었고, 안도감도 있었고,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걱정도 있었어요. 이모님, 이제 집에 가실까요? 많이 지치셨을 거예요. 도연이 말순을 걱정하며 물어봤어요. 그래야겠어요. 말순은 정말 지쳤어요. 하루 종일 긴장하고 두려워했던 탓에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김소영이 다가와서 마지막 당부를 해줬어요. 할머님, 앞으로도 이런 전화 오면 절대 믿지 마세요. 무조건 가족분들이나 저희 은행에 먼저 확인해 보세요. 네, 정말 고마워요. 덕분에 큰일 날 뻔한 걸 막았어요. 말순이 김소영의 손을 꽉 잡으며 감사를 표했어요.
은행을 나서면서 도연이 말했어요. 이모님, 정말 무서웠을 거예요. 저도 듣기만 해도 화가 나는데. 응, 정말 무서웠어. 그런데 너를 의심해서 미안했어. 괜찮아요. 저도 이해해요. 이런 상황에서는 누구든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집으로 가는 길에 말수는 오늘 있었던 일들을 되돌아봤어요. 아침에 평범하게 시작된 하루가 이렇게 끝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남편이 살아계실 때 늘 하던 말이 떠올랐어요. 말수나, 세상에는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어. 항상 조심해야 해. 이제야 그 말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을 수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온 말수는 현관문을 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오늘 하루가 꿈만 같았습니다. 아침에 평범하게 시작된 일상이 이렇게 큰 사건으로 이어질 줄은 정말 몰랐어요. 거실 소파에 털썩 앉아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가방 안에는 여전히 통장과 도장이 고스란히 들어 있었어요. 만약 김소영 직원이 알아채지 못했다면 지금쯤 이 소중한 것들은 모두 사라졌을 거예요. 여보, 오늘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남편 사진을 바라보며 작게 속삭였어요.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늘 조심하라고 하신 말씀, 이제야 정말로 이해했어요. 세상에는 정말 나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눈물이 핑 돌았어요. 무서웠던 마음도 있었지만 남편이 없는 상황에서 혼자 이런 일을 겪어야 했다는 외로움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도연이 집까지 바래다 주며 했던 말이 생각났어요. 이모님, 앞으로 이런 일 있으면 꼭 저한테 먼저 전화하세요.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고마워, 도연아. 정말 고마워. 뭐려? 가족인데 당연한 거죠. 그리고 이모님, 오늘 저를 의심하셨던 것도 정말 이해해요. 저라도 그랬을 것 같아요. 도연의 따뜻한 마음이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가족이 있다는 건 정말 큰 힘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저녁 뉴스를 보니 말순과 같은 사기 사건이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보이스피싱 피해가 하루에 수십억 원에 달하고 있으며 특히 고령층 피해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화면에는 말순처럼 속아서 전 재산을 잃은 어르신들의 인터뷰가 나왔어요. 평생 모은 돈이 다 사라졌어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자식들한테 폐가 될까봐 말도 못하고 있어요. 그분들의 눈물을 보며 말순의 가슴이 아팠어요. 자신은 운이 좋았지만 이렇게 많은 분들이 피해를 당하고 계시다니. 그때 전화벨이 울렸어요. 말순은 깜짝 놀라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모님, 김소영이에요. 은행 직원이요. 아, 소영 씨. 어떻게? 이모님 괜찮으신지 확인하고 싶어서 전화드렸어요. 너무 놀라셨을 텐데. 김소영의 따뜻한 목소리에 말수는 또 눈물이 났어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덕분에 살았어요. 다행이에요. 그런데 이모님, 혹시 다른 어르신들께도 이런 일 조심하라고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경로당 같은 데서요. 물론이죠. 꼭 그럴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 말수는 생각했어요. 나만 조심할 게 아니라 다른 분들도 알려드려야겠다고. 다음날 경로당에 가서 친구들에게 어제 있었던 일을 자세히 이야기해 드렸어요. 어머, 말순이 그런 일을 겪었어? 나도 비슷한 전화 받은 적 있는데 다행히 아들이 말려서. 우리도 정말 조심해야겠네. 친구들과 함께 보이스피싱 예방법을 공부하고 서로 연락망도 만들었어요. 혼자가 아니라 함께 조심하면 더 안전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일주일 후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할머님 덕분에 큰 조직을 검거했습니다. 피해자가 100명이 넘고 피해 금액이 10억 원이 넘어요.
다른 분들 돈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전부는 아니지만 상당 부분 회수했습니다. 할머님이 신고해 주신 덕분이에요. 그 소식을 들으며 말수는 뿌듯함을 느꼈어요. 자신의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다니. 어느 날 저녁 말수는 거실에 앉아 카메라를 바라보는 것처럼 허공을 응시하며 말했어요. 저는 김말순입니다. 72살이에요. 얼마 전에 보이스피싱이라는 사기를 당할 뻔했어요. 정말 무서웠지만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무사할 수 있었습니다. 말순의 목소리는 차분하면서도 힘이 있었어요. 이런 일은 남의 일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가족이 있고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하세요.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하루가 저물어가고 있었지만 말순의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남편 사진을 바라보며 작게 웃었어요. 여보, 당신 말이 맞았어요. 세상에는 나쁜 사람도 있지만 좋은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김소영 씨처럼, 도연이처럼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베란다로 나가 화분들을 돌봤어요. 제라늄이 더욱 붉게 피어 있었고 페투니아도 싱그럽게 고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얘들아, 오늘도 고생했어. 내일도 예쁘게 피어줘. 물을 주며 속삭이는 말순의 목소리에는 평온함이 담겨 있었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말순은 혼잣말을 했어요. 욕심 많은 사람들이 가장 가까운 얼굴을 빌려서 다가왔지만 결국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나를 지켜주었어요. 김소영 씨가 건네준 작은 쪽지 한 장이 내 인생을 구했어요. 창밖으로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남편도 저 별 중 하나가 되어 자신을 지켜보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일도 좋은 하루가 될 거예요. 사람들을 믿고 조심하면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갈 거예요. 말수는 평온한 미소를 지으며 눈을 감았어요. 오늘처럼 험한 일이 있더라도 결국 선한 사람들이 더 많은 세상에서 살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말이에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영상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영상 제작에 큰 힘을 실어주세요. 이 이야기를 어디서 듣고 계신지 지역 이름이나 장소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